그래서 homeless people이니까 이제 R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 보실까요? anything we can do 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there는 원래 주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anything이 주어가 될 거예요. 그러면 anything에 맞는 I는 is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is there anything we can do? 라고 써주셔야 되겠네요. 자, each of us 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each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단수 취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needs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4번에 mathematics요. 요건 그냥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학문 이름이잖아요. 그럼 단수 취급하셔야죠. 그래서 was 라고 써주셔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B번 보실까요?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고쳐 쓰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either A or B잖아요. either A or B는 동사를 B에 일치시켜 주셔야죠. 그럼 지금 동사 B는 U에 있으니까요. needs가 아니라 need라고 써주셔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B번이요. Betty as well as I 라고 되어져 있고요. as well as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Betty가 B, I가 A예요. 그럼 얘도 여전히 동사는 B에 일치시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live가 아니라 lives 요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3번이요. It was a small accident and nobody were hurt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건 작은 사고였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 라는 건데 nobody는 일반적으로 단수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nobody was hurt 라고 써주셔야 맞겠네요. 4번 보시면요. diabetes라고 하는데 이거 당뇨병이잖아요. 얘들아. 질병 이름이니까 단수 취급하시면 되죠. 그래서 it's the fastest growing disease in the worl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C번 보실까요? 나는 누군가가 거리를 따라오고 있는지를 보려고 뒤를 흘끗 보았다 라고 되어져 있죠. I glanced behind me to see if someone 누군가가 거리를 따라오고 있대. 근데 이거는 그냥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수일치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Someone came along down the street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셀리뿐만 아니라 나도 농구선수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니까요. Not only Sally, but also I. 동사는 B의 일치. 그래서 am a basketball player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everyone은 무조건 단수 취급하세요. 그래서 everyone has something to be happy abou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로이와 제니 둘 다 출판사에서 일한다. 둘 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both A and B고요. 동사는 복수 취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 보실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on the desk는 수식어고요. 앞에 있는 the earrings가 주어거든요. 귀걸이들 해서 복수명사로 되어져 있으니까 동사도 복수형으로 are mine 이라고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All of the furniture. 근데 furniture는 셀 수 없는 명사잖아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하셔야죠. 그래서 is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실까요? Where the rest of my money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the rest of my money가 주어거든요. 돈은 셀 수 없는 거고 그것의 일부도 여전히 셀 수 없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is 라고 써주시면 돼요. 4번 보실까요? Most his landscapes, 그의 풍경의 대부분은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풍경들이라고 얘기하는 복수명사의 일부는 복수 취급하셔야죠. 그래서 were done in shades of black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요. 문장 맨 앞에 보면 1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 동명사거든요. 동명사가 주어로 쓰여져 있으면 단수 취급하셔야죠. 그래서 is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자, 6번 보시면 with parents는 수식어구잖아요. 전치사구니까. 그럼 이 문장에서 the blanket이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the blanket에 맞추면 단수가 돼야 되겠네. looks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에는 a number of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많은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수명사 취급하셔야 돼요. 따라서 were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B번 보실까요? 게임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건 아마 동명사를 이용해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laying games is not always bad for kid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참가자의 수는 이라고 얘기해서 a number of는 복수 취급을 하지만 the number of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단수 취급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the number of participants 한 다음에는 단수 취급을 하니까 리미트에 s를 붙여주셔야 되겠죠. 제한된다. 이렇게 써주자. is limited by 20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제외하면 체중의 절반은 단백질이다 그랬고요. 절반이니까 아니다. half라고 쓰지 말고 그냥 half of your body's weight 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너의 체중들이 아니라 그냥 체중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것의 절반은 하나도 안 되는 걸로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as protein excluding wat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들 중 3분의 2가 라고 되어져 있죠. 2/3 of the students 그 다음에는 come from Asian countries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가족들은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써도 안 맞는데 여기서 원하는 게 뭘까? The family is eating breakfast together. often 이라고 쓰시고요. The families 복수명사를 과거로 썼기 때문에 have nice conversation 그냥 이렇게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실게요. 시제일치 보십시다. 주절의 시제를 과거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주절의 시제가 과거로 가면 조동사가 쓰여져 있었던 부분은 조동사의 과거형만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we would be able to use electricity that day.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보시면요. Michael said 에서 과거 시제로 바꿨어요. 그럼 뒤에 have to도 그냥 과거형이 되면 되죠. 뭐 had to do the job for him.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did he realize that? 라고 되어져 있고요. What is family? mean을 과거 시제로만 쓰면 되겠다. meant to him.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4번 보실까요? Kate didn't know that I have found. 현재 완료는 과거 완료로 바뀌면 되죠. 그래서 had found a job.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실까요? My parents were talking to the teacher who 쓰여져 있고요. who 다음에 보면 quote가 과거 시제잖아요. 그러면 이 과거 시제는 한 칸 더 과거로 가면 과거 완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had got me shilling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B번 보실게요. 나는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렸다라는 걸 알았대요. 그러면 I found 내가 알았죠. 그러면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린 건 내가 안 거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과거 완료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had left my wallet on the bu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는 그녀가 언제 돌아올지 아니? 그랬으니까 do you know? 라고 쓸 거고요. when she will return 이렇게 쓰면 언제 돌아올지가 되겠습니다. 3번이요. 나는 그가 왜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랬죠. I don't understand why he accepted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이고 그가 제안을 받아들인 거 그거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네가 역사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줄 알았어 라는 거죠. 그래서 I thought 내가 생각을 했는데 네가 you wanted to learn histor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learn 대신에 study history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5번 보실게요. 우리는 수학 선생님이 그 시험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Our math teacher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 시험 문제는 had some problems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 친구들은 모두 잭이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All my friends think Jack is quite attractive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실까요? A 5-year-old son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5살 난 아들이 태양이 서쪽으로 진다는 걸 배웠대요. 태양이 서쪽으로 진다라는 건 불변의 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늘 현재 시제로 써주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1번은 that'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The teacher said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0도씨에서 언데 이것도 불변의 진리잖아. 그럼 이것도 현재 시제로 쓰셔야죠. So water freezes at 0 degrees Celsius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1 더하기 2가 3이다라는 건 불변의 진리죠. 이건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어 얘들아. 그럼 이것도 현재 시제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makes가 되면 돼요. 전화. 그 다음 보실까요? Did you know that? 아시나요? West and East Germany, 동독과 서독이 1990년에 통일이 되어졌대요. 자,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과거 시제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were unite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5번 보실까요? Mr. Smith told us that 스미스 씨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멕시코가 1800년대 초반에 독립을 했대요. 자, 멕시코가 1800년대 초반에 독립을 했다라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gained라고 써주셔야 되겠네요. B번 볼까요? 나는 그분의 칭찬이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놀랐어. 칭찬이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야. 이건 일종의 명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he said, praise isn't always helpful. 그래서 명언처럼 써서 우리가 그냥 현재 시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우림이 빨리 사라지고 있다라는 걸 알았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현재도 진행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시제로 써주는 게 가장 알맞은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the rainforest 그리고 현재 진행 시제로 씁시다. are disappearing rapidl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3번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건 누가 발견했니?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건 불변의 진리죠. 반드시 현재 시제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the earth 쓰시고 moves around the su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자, French Revolution이 1789년에 일어났다는 거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은 반드시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French Revolution broke out in 1789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너는 톤이랑 레베카가 사귀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걔네들이 지금도 사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Tom is going out with Rebecc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일요일에 양론에서 일한대요. 이거는 현재의 습관이거든요. 현재의 습관은 늘 현재 시제로 쓰셔야죠. 그래서 he said he works at the nursing home every Sunda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7번 보실까요? 나는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35번째 대통령이었다라는 걸 배웠다. 자,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35번째 대통령이다라는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 과거 시제로 써주셔야 돼요. 존 F Kennedy was the 3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이제 화법을 들어갑시다. 화법이라는 건 얘들아 우리가 원래는 중학교 3학년 책들에 주로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조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 특별히 안 가르치시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그냥 다 배운 것처럼 우리가 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딱 요거 한 번만 배우면 돼.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화법이라고 볼게요. 화법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대화를 전달하는 방법이야. 대화를 전달하는 방법인 이 화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접 화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 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접 화법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전하는 거냐면 따옴표를 써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원이는 선생님 오늘 학원 안 가는 날이죠? 라고 물었다.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오늘 학원 안 가는 날이죠? 라고 얘기하는 건 정원이의 말이잖아. 그건 그대로 따옴표에 들어가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달하는 건 직접 화법입니다. 근데 이 간접 화법은 따옴표를 없애고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말에서 우리가 따옴표를 없애면 이렇게 되겠죠. 정원이는 오늘 학원에 가는 게 아까 뭐라 그랬지? 정원이는 선생님 오늘 학원 안 가는 날이죠? 선생님 오늘 선생님에게 오늘 학원을 가는 날인지 아닌지 물었다. 요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게 되는데 약간의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문장을 전환하는 거를 볼 거고요. 직접 화법도 간접 화법으로 전환이 되고 간접 화법도 직접 화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뭘 배울 거냐면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평서문의 간접화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서문의 간접화법을 우리가 바꿀 때는 기본적인 화법 전환의 원칙이 있거든. 근데 그 원칙을 그대로 다른 문장에도 적용을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예문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가 나에게 말을 했어요. 나는 어제 여기에서 그와 점심을 먹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이 문장에서는 따옴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합법의 문장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장을 이제 간접 합법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우리가 간접 합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둬야 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달 동사입니다. 그 전달 동사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문장을 써놓고 봤을 때 He said to me 라고 얘기하는 게 문장에서 봤을 때 얘가 일단 주절이에요. 그리고 뒤에 들어가 있는 따옴표 뒤에 있는 문장이 실제로 종속절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문장에서 주절의 동사가 누구냐면 said to거든요. 이 주절의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전달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간접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전달 동사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전달 동사를 바꿀 때는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say나 say의 과거형인 said가 쓰여져 있었다. 그러면 얘는 그대로 그냥 say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say to, said to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tell로 바꿀 겁니다. 정원아, 정신 차려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여기 있는 he는 안 바꾸셔도 되고요. said to 라는 전달 동사 우리 아까 tell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said는 과거 시제니까 tell도 당연히 과거 시제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told me 요렇게 바뀔 겁니다. 자, 주절을 바꿨어요. 두 번째, 컴마 따옴표는 없애고 that을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문장에서 우리가 컴마 따옴표 지우면서 여기에 that을 써요. 근데 저 that은 생략 가능하기도 해요. 어쨌든 that을 썼어요. 세 번째, 따옴표 안에 인칭 대명사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는 원칙이 있어 얘들아. 그래서 이 원칙을 기억을 해 두실 건데요. 따옴표 안에 인칭 대명사가 1인칭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1인칭이면 뭐예요? 내가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나, 우리 이런 표현이거든요. 얘네들은 무조건 말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 문장을 누가 말했는가를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2인칭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말을 듣는 사람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인칭은요. 지금 이 현장에 없는 사람을 3인칭으로 칭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요. 바꿀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로 넘어가 보자. 인칭 대명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거야. 일단은 여기 I 인칭 대명사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힘도 인칭 대명사입니다. I는 1인칭이죠. 그러면 저 1인칭은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자 그랬거든. 이 문장에서 말하는 사람 누군가요? 누가 말을 하는 거죠? 저 따옴표의 말을? 그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that 한 다음에 I를 he로 바꾸겠죠. 자, 뒤에 인칭 또 바꾸긴 할 건데 일단 순서대로 쭉 한번 보시죠. 네 번째로는 따옴표 안에 동사의 시제를 바꿔야 돼요. 여기에서는 시제 일치의 원칙의 상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법을 하기 전에 시제 일치를 먼저 배운 거야. 자, 이거는 두 개로 나눠서요. 첫 번째,
전달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제일치의 시제일치의 원칙을 생각해 보면 주절의 동사가 현재인 경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따옴표 안에 동사의 시제가 그대로 나오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주절의 동사가 현재일 때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는 제한이 없었잖아요. 아무거나 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옴표 안에 있는 동사의 시제를 바꿀 거 없이 그대로 그냥 꺼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전달 동사가 과거 시제일 때입니다. 이때가 사실 가장 문제예요. 이때는 따옴표 안에 현재 시제가 있었으면은요. 따옴표 밖으로 나올 때 과거 시제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과거 시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따옴표 밖으로 나오면서 had, pp, 즉 과거 완료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보자. 동사를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에 동사는요. ate라고 얘기하는 과거 시제의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달 동사의 시제는 뭐예요? 과거 시제잖아요. 그러면 전달 동사가 과거일 때 따옴표 안에 과거는 had, pp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기에 있는 ate는 뭘로 바뀌어야 될까? had, eaten. 요렇게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런치는 특별히 바꿀 게 없으니까 그대로 쓸게. with도 그대로 썼어. 그리고 나니까 그 뒤에 인칭대명사가 있네요. 힘이라 그러면 1, 2, 3인칭 중에 3인칭이잖아요. 따옴표 안에 있는 3인칭은 바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썼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은 지시대명사나 부사를 전환해 주셔야 돼요. 얘네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this는 that으로 바뀌고요. these는 those로 바뀝니다. 그러면 that이나 those가 쓰여져 있으면 그대로 꺼내면 돼. 그거는 바꾸는 거 아니야. 그건 그대로 꺼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ere는요. there로 바꿀 거예요. 마찬가지로 there라고 있는 거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day는요. 오늘이잖아요. 이거는 그날이라고 얘기하는 that day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yesterday요. 이거는 the day before 요렇게 바꾸거나 혹은 the previous day라고 바꿉니다. 둘 중에 어느 걸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The day before는 전날이라는 표현이고요. The previous day도 전날이란 말이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tomorrow요. 이거는 다음 날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the next day 혹은 the following day 요렇게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ago라고 쓰여져 있는 말은 before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last라고 쓰여져 있는 건 the previous 요렇게 바꿀 거예요. 즉 last week 그러면 the previous week 요렇게 바꿔서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부사를 바꿀 거예요. 얘네들은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 봐. 자, 부사 보자. 이번에는 here가 들어가 있잖아. here는 there로 바꾸겠죠. yesterday는 the day before 요렇게 바꿔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he said to me, I ate lunch with him here yesterday. 이 문장이 밑에처럼 바뀌어서 그가 이 전날 거기에서 그와 함께 점심을 먹었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따옴표가 있는 문장이 직접합법, 밑에 있는 따옴표가 없는 문장이 간접합법이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 문장 한번 볼까요? 요 문장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장을 우리가 그대로 간접화법으로 한번 전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주절의 주어는 손을 대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쓰시고요. 전달 동사 한번 보세요. said라고 들어가 있죠. say는 그대로 say로 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said도 그대로 said로 가면 돼. 그 다음에 컴마 따옴표 없애겠죠. 그러면서 that을 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둬야 되는 게 있어요. 지구는 태양의 주변을 돈다. 이거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변의 진리였죠. 그리고 얘는 시제일치의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늘 현재 시제로 쓰는 애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밑으로 내릴 때는 인칭도 바꿀 게 없고 시제도 바꿀 게 없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릴 거야. 그래서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시제일치의 예외사항도 그대로 화법에 적용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서문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의문문의 간접화법입니다. 자, 의문문의 간접화법에서 얘들아, 인칭을 바꾸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사를 바꾸는 거는 평서문의 간접화법하고 똑같아. 그러면 다른 점이 뭐냐면은 전달 동사 바꾸는 거랑 그 다음에 문장의 어순이야. 요것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문문의 간접화법에서 일단 첫 번째 전달 동사는요. 무조건 ask로 바꾸세요. 그냥 다 ask 쓰시면 돼요. say건 say to건 ask건 그냥 ask로 쓰면 돼. 자, 요거는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두 번째, 따옴표 안에 문장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따옴표 밖으로 꺼낼 때 어순이 달라질 건데 따옴표 안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은 얘가 따옴표 밖으로 나올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유 졸려. 오늘 왜 이렇게 조는 애들이 많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간접 의문문 생각하면 돼. 우리 간접 의문문 바꿀 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의문사 대신에 if나 whether를 썼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써요. 그리고 주어 동사 순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 어순만 지키면 돼. 나머지 인칭이랑 바꾸는 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자. He said to me, 그가 나에게 말을 했는데요. Did you see him today? 너 오늘 그 사람 봤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문장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직접화법이 됐고요. 이 직접화법의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일단 he를 쓰시고요. 전달 동사에 said to가 들어가 있는데 이 said to는 무조건 뭘로 바꿔라? ask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he asked me가 됐죠. 똑같아. 그 다음에 컴마 따옴표는 없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 that은 안 쓸 거야.
이거는 그냥 없애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문장을 보시면은요. 따옴표 안에 있는 요 문장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if나 whether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 if를 쓸게요.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순으로 쓰죠. 그러면 you를 써야 되는데 얘들아 you는 인칭이잖아. 그럼 따옴표 안에 이 인칭은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 문장에서 듣는 사람 누구야?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누구니? 나잖아, 나. 그치? 그래서 저 you를 I로 바꾸는 거야. I. 그 다음에 지금 따옴표 안에 과거 시제가 있죠. 이거는 따옴표 밖으로 나오면 과거 완료 시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had seen 이에요. 그 다음에 him 3인칭은 그대로 나오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today는 바뀌어야지. today는 that day 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They asked you. 그들이 너에게 물었어.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었대. 자, 이 문장을 우리가 간접화법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they를 쓰시고요. 전달 동사 자리에 있는 asked는 그대로 써도 돼. 그래서 asked you. 요렇게 됐네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컴마 따옴표는 다 사라지고 물음표도 사라질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안에 따옴표 안에 있는 의문문의 형태를 살펴보니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밑에 쓸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의문사를 쓰시고요. 주어인 you는 인칭을 바꿔 써주셔야 되잖아요. 따옴표 안에 있는 이 인칭은 말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듣는 사람도 너네. 그래서 그냥 you라고 바꿔 써주시면 돼요. 전달동사 과거죠. 그러면 따옴표 안에 있는 현재 시제는 과거 시제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you were doing 이고요. now도 바뀌어야 돼요. then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의문문의 간접화법입니다. 세 번째는 명령문의 간접화법이에요. 명령문의 간접화법도 인칭이나 부사를 바꾸는 건 똑같아요. 얘도 전달동사랑 문장의 형태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전달동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ask로 바꿔도 되고, 이거 요청하다라는 의미겠죠. 요청하다, 부탁하다. 그 다음에 명령하다도 괜찮고요. 충고하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제안하다도 괜찮아요. 근데 그리고 설득하다도 괜찮죠. 근데 이 모든 게 난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텔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로 바꿀 거예요. 두 번째, 따옴표 안에 명령문이 긍정명령문이냐 부정명령문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따옴표 안에 긍정명령문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따옴표 밖으로 나올 때는 그 동사 원형이 그냥 투부정사로 바뀌면 돼요.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부정명령문이 있으면, 부정명령문은 따옴표 안에서 don't나 never로 시작하는 문장이잖아요. 그럼 얘는 밖으로 나올 때는 not to 동사 원형으로 나와서 투부정사의 부정 형태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진 똑같다 이제. 근데 얘도 우리 아까 컴마 따옴표는 지우기만 하고요.
that은 안 씁니다. 요거까지가 이제 평서문의 간접화법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The teacher said to us be quiet. 요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용히 해 라고 하셨대요. 자, 요 문장을 우리가 간접화법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령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the teacher 쓰시고요. said to 라는 전달 동사 자체를 ordered라고 얘기해서 동사를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뒤에 us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긍정명령문은 to 부정사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to be quiet 요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엔 요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보자. Don't eat fatty food. 지방질의 음식을 먹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명령보다는 충고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바꿔줄 때는 the doctor 쓰시고요. said to 라는 전달 동사를 그대로 advised로 바꿀게요. 얘들아! 그 다음에 me 쓰시고요. 컴마 따옴표 없애고 지금 따옴표 안에 보면 부정명령문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don't는 없애시고요. 그냥 not to 원형으로 갈 거야. 그래서 not to eat 요렇게 쓰시고요. 나머지 그대로 쓰세요. fatty food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화법의 내용인데 얘들아 특별히 다른 건